자, 그러면 이제 그 4번 조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인적. 여기 보면은 가로 1번에 이제 인세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라고요.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따지는 물건 중심.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 근로자 A예요. 근로자 A. 근로자 B가 있어요.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양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네, 연봉이 둘 다 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근데 가족이 근로자 A는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족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보통 근로자분들이 내는 세금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그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세금을 근로자 A가 내야 될까요? 근로자 B가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A가 많이 낼까요? B가 많이 낼까요? A가 더 많이 내죠. 왜? 여러분 벌써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고 있잖아요. 맞죠? 왜? 똑같은 연봉이 동일하지만 여기는 부양가족이 1명이고 여기는 부양가족이 3명이니까 부양가족을 고려하면 이분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따지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세. 이해하셨어요? 사람 인자 인세.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수원역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수원역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을 역시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고 연봉은 동일하게 3천입니다. 그다음 부양가족은 여기도 1명이고 여기는 3명 그대로예요.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요. 그럼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분양으로 취득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분양으로 취득을 하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취득세.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럼 이때 이 취득세를 낼 때 부양가족이 고려가 될까 안 될까요? 고려가 안 돼요. 똑같이 내야 돼. 저 가족 3명 부양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렇죠? 전혀 이건 반영이 안 됩니다. 오로지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을 중심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금 계산은 물세가 계산하기 편하겠어요? 인세가 계산하기 편하겠어요? 물세죠. 왜? 부양가족 안 따져도 되잖아요. 부양가족이 나이가 몇 살이냐? 부양가족이 지금 아프냐?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걸 안 따져. 그냥 분양가가 얼마인데요? 이거 말면 돼요. 분양가 얼마인데요? 이 분양가 1억인데요. 1억. 뭐 실투자 금액 4천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똑같이 내는 거야. 1억에 대해서는. 이런 걸 물세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인세, 물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5번인데 요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용어가 거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얼마 벌어서 몇 프로 낼 건데 이거거든요. 얼마 벌어서 몇 프로 낼 건데 그 얼마를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기준. 과세 기준 금액. 그럼 이때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뭐 중개를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중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 다 제할 거 제하고 남은 돈. 이게 과세 표준이야. 과세 표준. 그러면 순수하게 남은 돈이 과세 표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수하게 남은 돈. 그러면 이거를 몇 프로 낼 거냐? 그러면 과세 표준이 보통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그러면 1억 원,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35%를 내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 세금이? 35%가 되면 3,500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보통은. 그러면 이때 요 과표가 원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종가세. 그 다음에 비율로 표시가 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률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정률세율. 세율이 비율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가세는 가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종가세하고 정률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단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 이런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세가 뭐라고요? 가격에 따라서. 이게 1억 원이냐, 2억 원이냐, 3억 원이냐. 그 다음에 율, 35%냐, 36%냐, 37%냐 이런 율에 따라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가 되는 거고 비율로 표시가 되면 정률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가 되는 거고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정액세로 된다. 이거예요. 금액으로 되면. 그러면 종량세, 정액세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자원, 시설세 이렇게 됩니다. 시설세. 그럼 자원. 자, 자원이세요. 그럼 자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 중에 보면은 자, 요게 뭐냐면 댐이에요. 댐. 응? 댐. 그러면 댐에서 요게 뭐가 나올까요? 댐에서. 숭어가 나오나요? 물이 나오죠. 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전기가 나오죠. 전기. 발전이니까. 수력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를 끌어다가 한전에서 끌어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사용 이걸 세금을 매길 때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물의 양으로 따져야겠죠. 물의 양당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물의 양으로 해야지 어떻게 가격으로 측정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물의 양 1세제곱미터당 뭐 예를 들어서 뭐 25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수량으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양으로 따진다 이거 양. 그럼 사실은 우리는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뭐라고 하죠? 쓰레기 종량 봉투라고 하잖아요. 이미 종량이라는 말 쓰죠. 1리터에 얼마예요? 살림을 안 하세요? 올해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네. 1리터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뭐 10리터에 얼마 이렇게 하죠? 네. 그게 종량이지, 종량. 이게 종량이잖아요. 뭐 1리터에 얼마, 10리터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종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 그러면 얘는 세율이 일정 금액, 일정의 금액.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질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금액으로 세율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오늘 뭐 메뉴를 뭐 고기국을 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잖아요. 그럼 정육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 500g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런 방식이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양에 따라서 금액을 세율로 해서. 아시겠어요? 자,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 방식은 그럼 보통 이거를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은 1번 방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겠어요? 2번 방식으로 많이 하겠어요? 1번 방식으로 많이 하겠지.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얼마에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 얼마 벌었는데 몇 프로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종가세, 정률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박스 그림을 보시면 과세 표준이 가액, 금액을 따라서 부과하면 종가세, 비율을 따라서 하면 정률세율, 그다음에 수량 면적이면 종량세, 금액이면 정액세율. 이해되세요? 네.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6번.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독립성 여부에 따른 독립세하고 부가세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세, 부가세.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독립세, 부가세라고 되어 있죠. 독립세, 부가세. 그러면 독립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세는 바늘이야, 바늘. 얘는 바늘. 얘는 바늘이다. 그럼 바늘이 가면 뭐가 가요? 실.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바늘이 가면 실이 쫓아가죠? 네.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독립세,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독립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부가세는 딸려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바늘이에요, 실이에요? 네? 아직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요? 네? 바늘이에요? 자, 바늘이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바늘은 외로워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실이 편하지. 바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불만은 있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실은 어떤 게 편해요? 내가 영혼만 없으면 돼요. 그냥 내 영혼이 없어. 내 영혼이 없는 거야. 그냥 바늘이 가자는 대로 가면은 속은 편해. 그 내 영혼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하는 건지 변화했대. 왜 이쪽으로 가느냐? 바늘 마음이 이거야, 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논리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부가세가 가만히 보면 아까 배운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목적세가 많아요. 목적세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목적세 중에 농어촌 특별세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를 독립세로 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나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이거 나하고 농어촌하고 뭔 상관이야? 어르신 쌀을 집어 던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다 시켜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독립적으로 내라. 안 내지. 이걸 내가 왜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심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낼까?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를 독립적으로 내라면 안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1+1으로 하자요. 1+1. 이게 바로 부가세예요. 1+1. 그러면 이거 사면 이거 더 주잖아. 그럼 이거 거둘 때 더 걷는 거야. 이게 부가세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받는 경우가 뭐냐? 주세. 아까 주세 있잖아요. 주세 이거. 주세 거둘 때 엄청 붙여요. 같이. 엄청 붙여버려요. 주세에 뭐가 뭐냐면 또 교육세가 있어요. 술하고 교육하고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붙이는 거야. 왜?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은 눈탱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몰라. 그래도 이 술을 마시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쓰러졌거든. 지금. 속이 아픈 거지 세금이 아픈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도 말씀드리는 건데 취득세는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딸려붙고 등록묘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부세도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딸려붙는다. 주로 지방교육세 아니면 농어촌 특별세가 딸려붙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목적세잖아요. 목적세죠. 주로 이렇게 목적.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세금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는 뭐다? 바늘과 실과의 관계. 아시겠죠?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은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했었죠?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고 그 취득한 것을 공적인 서류에 기록하는 때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를 하고 소유하면은 재산세 내고 재산이 많은 분들이 내는 것이 종부세가 되고 또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올라서 팔면은 양도세 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세용어의 정의.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설명인데, 요 정의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꼭 2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 복습하실 때 2번. 단어 공부한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은, 독해를 잘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죠? 단어. 그렇죠? 단어만 알면 단어. 단어를 알아야지 여러분 책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따고자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간판을 딱 걸면 그 간판에 빵빵빵 실명을 적도록 돼 있어요. 중개사법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안 써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명을 써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하고 이제 여러분이 창업할 때 어느 집이 잘 되냐면 장명집이 잘 돼요. 장명. 뭐냐? 내 이름이 너무 안 좋아. 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뭐냐? 이가난이야. 이가난. 네? 이가난. 그 사무실에 오겠냐고. 아니 저 사람은 최부자 부동산인데 나는 이 가난 부동산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얼마나 가난하면 이름도 가난해 진짜 아주. 그 너무 스트레스야. 왜 아빠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명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 옛날에는 개명을 잘 안 해줬는데 요즘은 개명을 잘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이야. 그럼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지, 이부자 좋잖아. 탁 이부자. 그렇죠? 이부자 부동산. 어감이 좋잖아요. 이부자 부동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부자 부동산으로 써봐. 이부자. 그럼 벌써 손님이 이름의 어감이 좋으니까. 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이름이 이부자 부동산이야. 왠지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제 딱 들어왔지. 근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 얼굴은 이 가난이야. 얼굴은 막 피폐해 보이고 말이야. 힘들어 보여. 그래서 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상이. 자, 그래서 이제 이부자 부동산 중개사 사무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중개를 했습니다. 자, 중개 보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중개해가지고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이 손님이 나한테 처음으로 뭐 전월세를 알아봐 줬더니 중개 보수를 줬다. 그때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죠? 첫 계약서 쓸 때가 제일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배우긴 배웠는데 막 떠는 거야. 손님이 막 불안해하는 거야. 이거 처음 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런 과정 거쳐야지. 그러니까 막 이제 전화합니다. 중개법 교수님한테 전화해요. 교수님 이거 맞냐고 이거 맞냐고 막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 왜? 수업 중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한테 또 전화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중개계약서 쓰다가 뭘 이게 헷갈렸나 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기 쓰는 거 맞냐고 이난해. 그래서 저는 세법을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맞아. 교수님 세법 선생님이셨지. 이제 과목도 헷갈린 거야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걸 이제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지. 무슨 일이든 그러잖아요. 한 번 내가 쓸 때가 처음 할 때가 제일 떨리고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한 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손님은 나를 믿고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떨리니까 손님이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냥 대충 쓰시라고. 지금 20분째 지금 헤매고 계신데 대충 쓰시라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유, 그래서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아유, 틀리면 내가 이 동네 사니까 다시 오지 뭐. 그렇죠? 대충 써놓으세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씁니다. 오히려 손님이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아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럼 중개보수를 받았어요. 그럼 1년 동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중개보수를 받았어. 그러면 내 중개 수입이 들어와. 중개 수입이 들어와요. 그럼 중개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을 다 100% 신고합니까? 이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서 뭐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비 재야지, 경비. 그 다음에 소득공제 받아야 돼,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거 받아야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거 받거든요. 뭐 병원에 갔냐, 경로 우대자냐,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 제하고 남은 것을 아까 우리 배운 용어예요. 세금 계산할 때는 뭐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뭘 곱한다고 했죠, 우리가? 과세 표준. 맞죠? 과세 표준.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예요. 요걸 띈다. 그럼 과표에다가 요걸 이제 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뭐라고요? 종가세. 비율로 표시가 되면 정률세. 그 다음에 수량이면 종량세. 금액이면 정액세.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하면 되겠죠.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이거죠. 그럼 신고 납부는 아무 때나 하는 거냐? 아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도 언제까지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럼 이때 기한은 뭐냐? 이 기한은 의무예요. 의무를 지켜야 돼. 그런데 이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가산세니까 뭐죠? 가산세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 가산세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거 세금을 더 내시오.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세금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거를 세법 용어로 이제 바꿔볼게요, 제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었죠? 납세무자. 그렇죠? 납세무자. 좋습니다. 납세무자다라고 합니다. 납세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과세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 세금 왜 내는 거니? 나 왜 내는 거예요? 당신 돈 벌었잖아. 그렇죠? 즉 소득을 올렸잖아. 이해하시겠죠? 나 왜 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았잖아.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잖아. 증여 재산을 물려받았잖아. 이런 얘기예요. 나 왜 내는 거예요? 아, 그거 홈플러스 가서 물건 샀잖아요. 소비하셨으니까 부가세 내셔야지. 그렇죠? 나 왜 내는 거예요? 취득이라는 분양을 통한 취득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거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배우실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내는 것 아닌가. 따라서 돈을 버셔서 재산을 얻으셔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세요. 이거예요. 그럼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세금의 유형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거를 일정 비율만큼 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합니다. 세금의 부담률. 아시겠죠? 세금의 부담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바로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번부터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표세율 요 네 가지 동그라미 1번에서 네 가지를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봤던 이것을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과세 요건은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은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은 참고란에 과세 요건이라고 나오죠. 자, 과세 요건은 세금을 과세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무자 2번 뭐예요? 과세 대상 3번 과세 표준 4번 세율. 자, 이거를 용어 설명을 그 밑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해놨죠? 1번 납세무자 대상 표준 세율.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시냐? 417페이지로 옵니다. 417페이지에 오시면 일단 거기에는 세법,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세법 보고 있잖아요. 그럼 세법에는 국세와 관련된 법,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할까요? 세종시.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렇죠. 이런 데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지자체 장이 이제 뭐요? 뭐 평택시장님, 수원시장님 이게 장이지.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갑니다. 지방세. 그다음에 과세기간 6번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 과세기간은 내가 만약에 중개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번다면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나저나 나 몇 년치 소득을 신고하라는 거야? 나 6개월마다 신고해야 되는 거야? 1년마다 신고하는 거야? 그럼 보통 몇 년마다 신고할까요? 1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라고 수량이나 면적에 따라 표시하면 종량세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밑줄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본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을 딱 잡아놓고 다만 재정상의 사유, 재정이 어렵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뭐 천재지변이 생겼다든가 이런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을 딱 정해놓고 기본율 만약에 4%를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재정이 좀 어려워. 그러면 어때요? 세금 더 걷어야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한테 기본 세율은 4%인데 요즘 재정이 어려우니까 50%만큼을 더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해주는 거지. 아무 때나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신고서. 신고서가 뭔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 신고 납부기 한데 신고서 내야지.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 수정신고서는 뭘까요? 신고 내용이 잘못돼서 고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신고기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법정신고기한 이건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읽어만 보겠습니다. 취득세. 땅을 사거나 아파트 분양받으면 취득세인데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해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해라. 종부세는 12월 달에 내라. 양도세는 팔자마자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안 그러면 확정신고는 5월 달에 한다. 자, 이런 말들은 계속 우리가 배워나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세목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뭔지 아시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 공무원이 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아까 했어요. 이건 알아둬야죠. 납세자에는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1번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보증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런 얘기죠. 아까 설명을 첫 시간 들을 때 납세자가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납세의무자가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납세자. 그렇죠? 납세자.
그러면 요 납세자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 플러스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다. 이거예요.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다. 네, 이거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낸다 이런 얘기지. 내가 못 내면 다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 대신 얘가 지는 거예요. 보충해서. 여기에는 지금 나온 대로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뭐 보증인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내면 연대 책임지는 사람이 내가. 연대란 말 아시죠? 연대. 그러면 연대하고 2차가 있어요. 그럼 2차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걸까요? 연대가 더 책임 많이 지는 걸까요? 연대지 연대. 아니 우리 연대 보증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요즘은 1금융권에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를 없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연대 보증 섰는데 저 사람이 대출 받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지고 쓰는 거예요. 100% 다 책임지는 겁니다. 100%를 내가 다 내는 거예요. 100%를. 그렇죠? 그래서 연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풍수박살되는 경우가 한두 가정이 아니었었죠. 특히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IMF 때 뭐 지금 몇 채 갖고 있는 분들 다 날리고 막 연대 보증 썼다가 그렇죠? IMF 기억하시죠? IMF. 그렇죠?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좀 연배가 좀 되신 거예요. 딱 걸렸어. 네. 자, 그래서 100% 책임지는 거예요. 100%. 그 다음에가 이제 2차. 어디서 많이 봤네, 2차.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니, 술집에서 많이 봤죠. 그래, 야, 오늘 내가 1차는 네가 쏘고, 2차는 내가 쏠게. 그렇죠? 그럼 2차는 몇 차예요? 3차. 자, 그건 술집에 있고, 세법은 2차까지밖에 없어요. 3차는 없어요. 그럼 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 1차가 내야 되는데 1차가 다 못 냈어.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을 대신 책임지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네. 음식점에서 결제했는데 우리 계모임이 있어서 결제했는데 회비로 다 결제했는데 모자라 돈이. 그죠? 누군가 더 먹은 거야. 그래서 막 누가 더 시켜 먹었어. 쭈삐쭈삐 손들 나. 너가 더 내.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 부족분은 여기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2차. 그러니까 얘는 부족분만 책임지는 거지. 부족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넓은 무거운 책임이고 얘가 이거 되는 거죠. 보증도 무섭죠. 보증. 그렇죠? 우리 인생 살면서 보증, 연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사람들이 꼭 이걸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그냥 줘.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 자기가 속 편해. 가져가라. 그렇죠? 더 이상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속 편한데 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빌려준 사람이 더 속 타. 빌려간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기억 못 해요.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언제 준다 그랬지? 속 터지지. 아주. 그렇죠? 알고 봤더니 나한테만 돈 빌린 게 아니라 다 빌린 거야. 아주. 그렇죠? 갚으면 다행인 게 그렇지 않아? 잠수 타버리면 뭐 이거 대답이 없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무자, 2차, 연대, 보증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고지서는 아시죠? 고지서. 납세 고지서. 네,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는 요 시청에서 고지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고지서를 다 시군구청에서 작성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네, 이게 납세 고지서예요.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는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자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고 납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세목에는 지방세, 취득세부터 국세, 소득세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아시죠? 신고 납부.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징수.
자, 보통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보통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등이 있고 국세는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천징수라고 했었죠? 그럼 특별징수는 뭐 하는 거냐? 자, 요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거예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소속 공인중개사 분께 급여를 줘요. 급여. 자,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뭘 떼요? 세금을 떼잖아요. 급여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떼요. 소득세를 떼는데 소득세가 얼마냐? 10,000원을 떼는 거예요. 10,000원. 그럼 10,000원을 떼면은 10,000원만 떼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기준으로 10분의 1만큼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뗍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떼요. 그러면 10,000원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1,000원을 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세를 이렇게 사업주가 개공이 세금을 떼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징수? 원천징수. 아까 했었죠, 우리가? 그럼 사업주가 대신 뗀다고 그랬죠. 세무서를 대신해서. 그러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 이 단어를 특별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징수? 특별징수. 그러면 특별징수는 어떤 뜻이에요? 지방세 원천징수. 자, 써놓으세요. 지방세를 원천징수처럼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단어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국세를 떼면 뭐라고요? 원천징수. 지방세를 원천징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징수. 용어 아시겠죠? 자, 아주 오늘 많은 단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 그렇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가산세, 가산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가산금은 요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의무라고 그랬죠? 신고 의무, 납부무라고 그랬죠? 이걸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가산세, 세금 더 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산세를 냈냐? 두 가지야.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그렇죠?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납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를 물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는 거기 보시니까 기업,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때는 의무는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말합니다.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가산세 구분란에 보니까 여기는 신고가 불성실하면 우리가 신고 관련 관세가 40%, 20%, 10%, 납부가 불성실하면 하루당 0.025표씩 적용이 된다. 그러면 40, 20, 10%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요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우리가 10%가 붙을 때가 있고 20%가 붙을 때가 있고 40%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는 과소신고입니다. 10%는 과소신고. 그 다음에가 20%는 무신고예요. 20%는 무신고. 그 다음에 40%는 부정신고예요.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요게 됩니다. 40%는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가 돼요.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을 크게 했을 때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내는 게 부정이죠. 그럼 부정은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부정은 탈세.
탈세. 탈세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아유, 인생 헛살았네. 자, 그러면 탈세니까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계약서 쓴 거죠. 그 유명한 다운 계약서를 쓴 거예요. 다운 계약서 아시죠? 예? 업 계약서. 들어봤어요? 다운업?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솔직히. 네? 들어봤어요? 동영상에 얼굴 안 나와. 저만 나와요. 괜찮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40% 물어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렇죠? 말은 못해. 하지만 속으로는 탈세하세요. 걸리기만 해봐줘. 40%.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고 내가 무지해서 내가 신고 이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나 몰랐어요. 그러면 20% 내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다고 해야 돼요? 알았다고 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학원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세법 시간만 빠졌어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 세법 공부 열심히 하셨다던데? 그럼 아셨네. 이거 규정 알고 있었네.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옆자리에 내가 수업을 들었었어. 그렇죠? 그럼 딱 걸린 거죠. 40%.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가산금. 자, 가산금에서 써놓습니다. 가산금에는 체납세금의 연체이자. 가산금은 체납세금의 연체이자. 가산금은 체납세금의 연체이자. 그럼 연체이자는 거기 나오잖아요. 네 번째 줄.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 포함. 그렇죠. 조세가 아니죠. 이자니까 이자. 그러면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가산세가 먼저 붙을까요? 가산금이 먼저 붙을까요? 가산세가 먼저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먼저 붙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고지서가. 그러면 이때 내야 될 세금이 90만 원이고 이때 내야 될 가산세가 10만 원이 간다면 요 90만 원과 10만 원이 포개져서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야. 발송이. 이해되시겠죠? 그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납기를 위반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연체한 거예요. 연체. 그럼 연체에 대한 이자를 또 물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때 이자를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금.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절세하려면 어때요? 제때 내면 돼요. 제때 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신고를 안 지키고 납부를 안 지키면은 가산세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가 먼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서 발부됐는데 또 이 가산세가 포함된 걸 또 안 내. 또 미뤄. 그래서 계속 연락해가지고 언제 줄 거예요? 2달 뒤에 드리겠습니다. 2달 만에 줬어요. 그럼 2달 동안에 이자 붙여서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냐면 왜 이런 논리가 있느냐. 그럼 이 사람만 억울한 거잖아. 만약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1월 7일. 그럼 7일 날은 1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7일 날 낸 사람은 100만 원 내는데 이 사람은 12월 7일, 1월 7일. 그 다음에 1월 달에 낸 거, 1월 달에.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지. 먼저 낸 사람은 100만 원 내고 나중에 낸 사람도 100만 원 낸다? 그럼 못하러 뭐하러 빨리 내요? 최대한 미루지. 그래서 최대한 미룰까 봐 여기다 알파 이자를 더 받는 거야. 그럼 그 이자율 계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일반 가산금 이자율이 체납된 지방세 3%, 이자율이 3%예요.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기본 일반 가산금 이자를 내고 또 내는 거야. 또 내는 거. 이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0.75%씩 이자를 더 붙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게 가산금. 그럼 가산금은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네.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뭐냐면 단 하루라도 밀리면은 3% 이자를 일단 먼저 내는 거야. 그런데 중가산금은 뭐냐면 1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또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만약 1개월 지났다. 그러면 기본이자 3%에다가 추가이자 0.75가 더 붙는 거야. 이걸 중과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때 중과상금은 최대 몇 개월까지 붙어요? 60개월.
5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5년 동안. 엄청난 거죠? 5년 동안 이자 개선이 들어갑니다. 자,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 소액일 때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디귿 국가나 지자체는 가산금을 걷는다 안 걷는다. 왜? 국가나 지자체가 이자 내겠어요? 국가 지자체가 이자를 왜 냅니까? 그렇죠? 낼 리가 없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0년 개정안에 보니까 납부지역 가산세는 규정이 이제 생길 예정인데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밑에 이런 말 있죠. 2020년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이자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우리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는 통합해서 납부지역 가산세로 통합하겠다. 즉 가산금 제도를 없애버리겠다. 폐지하는데 이때 폐지하는데 뭘 폐지하는 거예요? 국세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는 이자가 있어요. 근데 국세는 이제 내년부터 없앨 거라 이거야. 그러면 얘기 요지는 국세는 가산금 제도를 그냥 가산세로 다 통합시키겠다는 거고 지방세는 가산금 제도를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못한 용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요한 용어였어요. 우리 세금은 우리가 누가 낼 건데 누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무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건데요?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 돼. 나 차 띄고 포 띄고 경비 빼고 소득금 빼고 남은 돈이 뭐예요? 과세표준. 이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뭐예요?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 그 다음에 세율이 비율로 되면 정률세. 금액이면 정액세. 그렇죠? 자, 저 종량가세, 종량세. 근데 이런 세금의 분류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죠. 보통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목적세. 목적이 있는 거. 보통세는 없는 거. 그 다음에 직접세 반대말이 뭐였죠? 간접세. 그러면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는 거죠? 간접세는 납부하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사람 따로. 그게 간접세. 그렇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가. 바늘. 독립세. 실. 부가세. 그렇죠? 그러면 실은 따라만 다닌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거예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고 또 이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원인이 신고 안 하면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일부러 안 하면 40% 이걸 다 붙여가지고 고지서를 발송해서 근데 고지서를 딱 발송하고 났는데 이거를 또 안 내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산세를 이미 붙였으니까 가산금 이자를 또 붙이겠다는 거예요. 연체 이자를.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내면 가산금 있는 거 아시죠? 관리비 내고 보세요. 납기인에 얼마, 납기후 얼마 돼 있고 그 가산금률 보면 똑같아. 얘. 공과금도 가산금률은 똑같아요. 아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가산금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 그렇죠? 근데 가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는 존재하는데 국세는 없어질 예정이다. 없어져서 납부지역 가산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면 기본 가산금의 이자율이 몇 프로? 3%. 중가산금은 언제 붙여요? 기본 이자를 3%를 매겼는데 또 계속 안 내고 미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뭐라고 판단하면 장기 연체로 판단하는 거야. 그 기준이 1개월이야. 1개월 지나면 장기 연체로 보겠다. 그건 또 이자를 매기겠다는 거야. 가중해서. 그때는 0.75%. 그럼 0.75% 몇 프로 안 되지만 계속 붙이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60개월. 엄청난 거예요. 5년 동안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가 무서운 게 뭐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나중에는. 그 사채가 무서운 게 뭐예요? 100만 원 빌렸어. 그럼 100만 원 빌리면 이자 붙이잖아요. 그러면 30%야. 그러면 130만 원. 그렇죠? 그럼 130만 원에 또 이자 30% 붙죠. 그럼 39만 원. 그럼 169만 원. 그럼 100만 원 껐는데 이자가 69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 영화 속에 한 장면 되는 거죠. 뭐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림 그리잖아, 그림. 돈이 없으면은 이거라도 팔아야지.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도저히 간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간을 우리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을. 간. 네? 불법이야. 내 장기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토끼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지난주에 간 얼마에 팔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법 매매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면 그런 걸. 그건 불법이다. 불법은 무효야, 계약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요. 부동산 세법이 어떤 과목이고 부동산 세법 이러이러한 용어 나온다. 아주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뭐 다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 있죠. 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용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